이 방법으로 일주일만 글 바꿔갖고 한번 써보세요. 블로그 유입, 지수, 노출위치 싹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최종적으로는 매출도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블로그 상위 노출 핵심 테크닉 중에 제목 키워드 설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보시면 블로그 제목 아직도 이렇게 짓고 계신 분들 계시죠? 제목 맨 앞에 키워드 넣고 후킹 문장 붙이고 예쁘게 카피라이팅까지 했으니까 이제 상위 노출 잘 될 거다.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절대 안 됩니다. 네이버는 이런 감성이 아니라 네이버는 실제로 노출되는 위치는 로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계예요. 감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이 아니라 이 데이터로 구조로 제목을 짜야 됩니다. 저는 이걸 10년 넘게 실전에서 실험하고 부딪혀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진짜로 먹히는 제목, 전략 요거 싹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블로그가 상위 노출되려면 딱 5가지를 보면 되거든요. 첫 번째, 블로그 지수, 그리고 제목 키워드, 그리고 포스팅 점수, 시간 점수, 활동성 점수. 오늘은 이 중에서도 가장 빠르고 효과 직방으로 보는 제목 키워드 설정에 대해서만 여러분들한테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블로그 지수 우리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쌓아나가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포스팅 점수랑 시간 점수 같은 경우에는 포스팅 점수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고, 시간 점수 같은 경우에는 감점제예요. 최대한 새로 포스팅하면은 점수가 좋은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제목 키워드 선정하는 법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목 키워드는 단순하게 단어 몇 개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그리고 후킹 메시지. 보통 이렇게 3단계에 거쳐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인 키워드는 지금 내가 노출시키고 싶은 핵심 단어가 되겠고, 서브 키워드는 지역이나 상황, 또 연관 주제 이런 것들을 걸어서 할 수 있겠죠. 후킹 메시지는 클릭하고 싶게 만드는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위 노출이 돼 있다 한들 나와 상황이 맞지 않거나 내 정보가 아니겠다 싶어버리면 클릭을 안 하잖아요. 클릭을 안 하면 우리 제품을, 우리 상품을, 우리 서비스를 보여줄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 노출이 됐다고만 끝이 아니라 상위 노출이 되고 나서 검색한 사람들한테 의도에 맞게끔 클릭을 유도하게끔 만드는 문장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행사들을 작업해놓은 걸 보면 대행사들은 키워드를 하나만 넣어놨어요. 핵심 키워드를. 이거 왜일까요? 업체는 상위 노출하는 타겟 키워드에 대한 비용을 받았고 그것만 상위 노출했으면 본인들 할 건 다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 욕심이 어떻습니까? 비용을 똑같이 냈어도 이왕이면 좀 더 많은 키워드에 노출돼서 더 많은 트래픽을 끌고 오고 싶은 게 사람 욕심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비용 받았으면 최대한 광고 효과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근데 업체에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가 뭐다? 네이버는 제목 전체 글자 수 중에서 메인 키워드가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블로그 최적화 성공 방법이라는 제목이 있고, 블로그 최적화 성공하려면 지수를 봐라가 있고, 키워드로 블로그 최적화. 자,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떤 제목이 상위 노출을 잡았을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키워드가 전체 내용 중에서 핵심 키워드, 우리가 검색해야 되는 키워드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 핵심 키워드가 앞쪽에 있는 글을 잘 띄워주기 때문입니다. 네이버가. 그러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뭐냐? 3가지를 신경 쓰면 되는데 제목에선 비율, 위치, 그리고 조화. 이 3가지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비율과 위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조화 같은 경우에는 부키워드, 그러니까 서브 키워드를 잘 집어넣어서 키워드를 최대한 확장하고 많은 트래픽을 모아오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클릭을 유도하는 후킹 메시지로 넣어줘서 제목을 조화롭게 잘 작업을 했을 때, 제가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스마트 블록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위 노출이 잘 되기 때문에 비율과 위치와 조화를 신경 써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제가 실전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키워드는 몽골 텐트 대여 한번 봅시다. 키워드 보면 블로그 탭 한번 가봅시다. 가보면 1번 2주 전 몽골 텐트 대여 임시창고로 가능해. 제가 말한 제목 스타일로 딱 짧죠? 짧고 메인 키워드 제일 앞에 있고, 3번 블로그 보면은 짧은 편이고 앞에 붙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2등 떠 있는 친구가 1등보다 길고 3등보다도 길어요. 근데 2등을 차지하고 있어. 제가 말한 로직대로면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3등이 2등이 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제 공식을 따른다면 순위는 1, 3, 2여야 되죠. 근데 실제로는 1, 2, 3등 이렇게 떠 있어요. 자, 왜일까요? 분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여기서 배우실 수 있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자, 보세요. 제가 말한 제 로직은 지수나 다른 부분들을 다 시간 점수나 제외하고 제목 설정에서 먹는 지수를 최고로 먹는 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럼 뭐가 다를까? 자, 1번 블로그
한번 봅시다. 자, 블랙스 1번 블로그를 해봤어요. 자, 준최적화 4 나옵니다. 준최적화 4. 자, 2번 블로그 한번 볼게요. 와, 2번 블로그는 최적 4가 나옵니다. 3번 블로그 한번 볼게요. 자, 3번 준최 나옵니다. 1번, 3번은 준최로 나오고 2번이 최적화로 나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1번, 3번, 2번 떠야 되지만 2번이 지수발로 치고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지수가 높잖아요. 제목 점수로 많이 받은 게 아니라 블로그 지수발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꽂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볼 수 있죠? 2번 블로그? 제가 지난주까지도 모기 달토록 얘기한 거 있죠? 자, 동그라미에 V 체크되어 있는 거 이거 뭐라 그랬어? 공식 블로그라 그랬죠? 공식 블로그 뭐라 그랬어요? 지난달에 블로그 대란 있으면서 최적화 나온다 그랬죠. 근데 잘 보세요. 자, 2번 블로그 최적 4로 나옵니다. 근데 2018년 2월 22일이에요. 이거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저한테 배우셨었으면 알고 있을 거니까 2015년 11월 이후부터는 최적화 나오지 않는다고 했죠. 얘는 왜 나온 거예요? 그냥 박진서가 틀린 걸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자, 이번에 블로그 대란 사태 나오면서 네이버가 브랜드 공식 블로그를 중심으로 최적화를 주기 시작했다고 했죠. 지금 이렇게 바로 나오네요. 2018년 2월 22일인데 자, 여기 동그라미에 V 체크돼 있죠. 공식 블로그란 얘기죠. 최적화 이렇게 찍혀 나오네요. 네, 이렇게 최적화 나와서 최적화 전략대로 상위 노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결론은 자, 2번은 지수발로 올라왔고 1번과 3번은 제목 점수로 올라온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죠. 제목 짧은 거 봤죠? 이렇게 짧고 비율이 높게 우리가 검색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해야 상위 노출이 잘 됩니다. 아니면 내가 블로그 지수가 이렇게 좋든지. 지금 최적화 4 나오려면 한 2천만 원 할 거예요. 2천만 원 있으시면 그냥 마음대로 쓰셔도 돼. 근데 우리는 어때? 그렇게 센 블로그가 아니고 우리가 키우고 있는 준최적화 2, 3, 4 가지고도 이렇게 상위 노출을 할 수가 있다. 키워드만 이렇게 바꿔주면. 자,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제목이 왜 중요하고 지수가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감이 좀 오시죠?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노출이 잘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목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1, 2, 3등 베끼란 얘기 하거든요. 1, 2, 3등을 무턱대고 베끼면 안 돼요. 왜냐면 제목 키워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수발로 올라왔을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줄 아는 상태에서 1, 2, 3등을 베낀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1등 제목이 좋아서 그런갑다 이런 식으로 베끼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정확히 로직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메인 키워드가 앞에 있어야 되고 전체 제목 길이 중에서 메인 키워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야 하고, 물론 적다고 해서 노출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지수발로 뭉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로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브 키워드를 몇 개 넣어야 될지. 제목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키워드를 많이 넣을수록. 그러면 전체가 지수가 떨어져서 노출이 안 될 확률이 생기니까 적절히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후킹하는 문장을 얼마나 넣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제목이 이 세 가지 조합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 유입을 만들려면 키워드 설정부터 달라야 돼요. 자, 이 세 가지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자동 완성, 두 번째 연관 검색어, 세 번째 스마트 블록입니다. 근데 세 번째 스마트 블록이 정말 강력하죠. 근데 어떤 식으로 키워드를 잡느냐?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비타민C 앰플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비타민C 앰플을 치면 자, 이렇게 자동 완성이 뜹니다. 추천, 효능, 바르는 순서, 사용법, 내돈내산, 따가움, 부작용 좁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는 지금 이미 트래픽이 확보되어 있는 키워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검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똑같이 제목을 쓰더라도 이런 키워드로 상위 노출을 해놔야 트래픽이 발생하겠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네이버의 검색량을 파악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제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스마트 블록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자동 완성이나 스마트 블록에 떠있는 키워드를 가이드를 삼아서 제목을 설정해야 스마트 블록에 뜨든 인기 글에 뜨든 뜰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겟으로 하는 키워드는 꼭 검색을 한번 해본 다음에 자동 완성에 떠있는 키워드들을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비타민C 앰플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비타민C 앰플 내돈내산 효능이 좋았던 어디 추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럼 내돈내산과 효능과 추천과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으면 좋다. 연관 검색어는 보시면 비타민C 앰플, 서브 키워드는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비타민C 앰플 효능 기미 잡티에 좋은 브랜드명 이런 정도로 좋겠네요. 그러면은 기미 앰플이라는 키워드도 잡을 수 있고 잡티 앰플도 키워드로 잡을 수가 있고 앰플 효능 비타민C 앰플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아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연관 검색어나 자동 완성은 사람들이 많이 실제로 검색하고 있는 키워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수요가 검증된 키워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네요. 스마트 블록은 더 강력합니다. 네이버가 특정 주제를 컨텐츠 묶음으로 보여주는 영역인데 여기 걸리면 노출량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지기는 해요. 예전 모통검이라고 하죠. 모통검에 떠 있었던 그런 정도로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동 완성, 연관 검색어, 스마트 블록 이 세 개가 겹치는 키워드를 잡으면 인기글, 스마트 탭, 상위 노출 이런 부분들이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트래픽을 모으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블로그 제목은 감으로 하지 마세요. 구조로 짜야 되는 겁니다. 메인 키워드의 비율, 위치, 서브 키워드의 조화 이거 중요하고 그리고 블로그 지수는 너무 당연한 거라서 중요한 겁니다만 제 유튜브를 보셨던 분들은 알고 있죠. 우리는 무조건 꼭 좋은 지수의 블로그를 뭐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준최적화까지 만든 다음에 준최적화로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그 전략에 대해서 배웠었죠. 아니면 여기 영상 하나 올라갈 거예요. 그걸로 눌러주시고 그리고 자동 완성, 연관 검색어, 스마트 블록 키워드를 이용해라. 그리고 제목 구조는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 후킹 메시지. 자, 이 방법으로 일주일만 글 바꿔갖고 한번 써보세요. 블로그 유입, 뭐 지수, 노출위치 싹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최종적으로는 매출도 달라집니다. 제가 진짜 그냥 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SEO 최적화인데 이 라라 브랜딩 블로그 이거 준최적이에요. 이 라라 브랜딩 블로그 준최적이거든요. 준최적인데 심지어 이거 보세요. 광고 대행사. 광고 대행사 키워드는 우리한테는 메인 키워드죠. 근데 메인 키워드인데 이렇게 상위 노출을 꽂아놨다. 두 개나. 그것도 다 준최적입니다. 이거 최적 아닙니다. 준최적으로 꽂아놨고 제목도 보면은 자 온라인 광고 대행사 이렇게 시작하죠. 온라인 광고 대행사, 온라인 광고 대행사. 여기 있는 스마트 블록의 제목을 따서 작업을 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제목만 설정을 했더라도 상위 노출 대응 확률은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 그럼 상위 노출 되면 매출에 도움이 되겠죠. 오늘은 블로그 제목 잡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강의 들으신 분들이 그래도 뭐 블로그 제목 짓기가 너무 힘들어요. 상위 노출은 안 되고 이런 걸로 고민 많다고 계속 말씀 주셔서 일단 오늘은 급하게 한번 키워드 잡는 법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공유해주세요. 공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